네, 산업인사이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에너아이디어 김희집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에너지 산업은 어떤 산업보다도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정부 정책에 아주 민감한데 어제였죠? 정부가 네. 전력정책 12위원회 열어서 네. 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주요 골자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에너지 산업, 특히 그 전력 산업은 여건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용인의 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저희가 새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 클러스터는 약 10기가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우리 수도권 전력의 4분의 1 이상이 되는 엄청난 전력이 이제 추가돼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 아시다시피 전기 자동차라든가 그다음에 많은 부분이 전기화가 되면서 전력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는데 우리 개통망은 송전망은 잘 완비가 안 돼서 최근에 그 출력 제한도 있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에너지위원회 또 이번에 전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했지만 우리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이번에는 좀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현실성 있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 비용을 좀 최소화시키는, 아시다시피 그 전력 요금을 저희가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이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네, 국민의 우리가 수용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총 비용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이번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골자로 굳이 따지면은 원자력 발전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좀 낮춘다는 뭐 이런 것이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 늘리는 거는 뭐 지금 현 정부 정책 기조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이해가 되는데, 재생 에너지 줄이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재생 에너지도 최대한 하고자 하는데요. 근데 재생 에너지는 조금 현실적인 어려움이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배전망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기가 예를 들어서 가스 발전소를 치면은 거의 1기가를 24시간 내에 그 송전선을 쓸 수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만 쓰기 때문에 같은 전력량을 쓰는데도 한 3배 정도의 그 개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전력 생산하는 지역이 또 분산돼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개통망 만들기 어렵죠. 예, 분산돼 있고 또 특정 지역에 좀 집중돼 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수도권에 많은데 지방에 멀리서 제가 전력을 생산하면 또 가져오기도 어려움이 있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도 제가 최대한 해야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성도 고려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좀 잘 찾는 그런 시뮬레이션 작업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그렇지만 이제 뭐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그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걸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원전 비중 높아지는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아진다, 이런 부분이 해외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해외에서도 탄소 중립은 이제 거대한 대세고요. 우리 인류 최근에 기후 변화 위기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한 대세는 확고하고요. 그 방법으로 이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두 에너지원이 많이 추가적으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이 진행돼야 되고요. 최근에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스 가격이 굉장히 높이 뛰었고 가스 공급이 좀 불안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재생에너지 이것을 많이 해서 좀 화석 연료를 줄이고, 저희가 외화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작년만 해도 1년에 247조를 우리가 석유, 석탄, 가스 수입하는 데 썼어요.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진짜 크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게 다 외화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건데,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서
작업률을 높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나라 국가들도 다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에너지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그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고 또 네. 이것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네. 또 이것이 만약에 차질을 빚었을 때 우리 산업 전반에 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네네. 이건 안보 차원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근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태양광 사업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적절한 고려 없이 뭐 보급 실적 확대에만 주력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네.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가 많이 뒤져 있기 때문에 보급 확대에 좀 방점을 두고 좀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좀 뭐 비싼 태양광도 많이 들어와서 사실 좀 우리나라 단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정책의 기조를 양보다는 질을 위주로, 즉 이 저렴한 태양광부터 많이 들어오게끔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저렴한 전기를 쓰고 산업도 저렴한 전기를 쓰고 하지만 또 재생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태양광 기술이나 운영 능력 같은 것은 많이 축적이 돼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해외에서 이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하나 같은 기업, SK, 중부발전 이런 기업들은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이런 국가에서 우리가 요 쌓인 역량을 갖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잘하는데 사실 국내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걸 중국산들이 저가로 많이 네네네. 들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약해지거나 뭐 경쟁력이 이렇게 썩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네네.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좀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 태양광 시장에서도 워낙 그 셀이나 모듈이나 중국산이 굉장히 경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을 많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에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세계 시장에서 아직도 제가 제조업을 잘 하고 있는 국가고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가 점유율이 제일 높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 텐덤 셀이라든가 이런 신기술, 신기술에 대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제조도 있지만 사실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이 나거든요.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셔가지고 미국이나 중동 이런 국가들에서 좀 프로젝트 사업을 활발히 하시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재재가 더욱더 수출될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프로젝트 사업을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자,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제 태양광 입지가 좀 제약이 많죠. 산지 위주다 보니까 사실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반면에 해상풍력은 뭐 삼면이 바다니까 상당히 입지 면에서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꼽히는데 이거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네, 대한민국 잠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삼면이 바다고요. 또 풍속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특히 가장 큰 장점은 이 해상풍력은 단순히 그 터빈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이제 먼 바다에 나가려면 그 케이블로 연결이 돼야 그렇죠. 되고 그 철강이 또 많이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는 해상 구조물, 특히 그 요새는 부유식 풍력들이 많이 들어서 이게 예. 하나의 배거든요. 우리나라가 강한 조선 산업, 음, 이런 산업들이 또 그 타워라고 하는 지지대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풍력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우리나라 조선, 건설, 해상구조물, 케이블 이런 기업들이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면이 바다고 저희가 경제성만 잘 확보해서 잘한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좋은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고 그렇게 돼야 이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우리나라 국부가 잘 축적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바람 풍속이 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에 대비하면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 평균 대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사업성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요즘 그 터빈 규모, 블레이드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먼 바다로 나가면 거의 효율이 40%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경제성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따라서 저는 좋은 기회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이제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아직은. 네네네. 특히 그 민원 부분이 대한민국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 허가받는 기간이 너무 긴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덴마크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이제 이 허가 내주는 기간을 하나로 통일해서 5년 만에 공사를 완료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10년 걸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혁신도 저희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지금 덴마크 얘기하셨으니까 지난 5월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가 이 3개국이 그 유럽에서 그 해상 풍력 발전 및 친환경 그린 수소 분야 협정을 맺고 보폭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하던데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주 그 현장에 제가 잘 다녀와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해상 풍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고 해상 풍력이 또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때가 있습니다. 예. 전력은 생산될 때 쓰지 않으면 저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양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이 수소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제 시작을 남아돌 본격적으로 때 수소를 만들고. 예. 그래서 아예 먼 바다에 섬을 만들어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든 풍력 에너지를 거기서 수소로 만들어서 그 수소로 그 파이프라인으로 이송하면 전력선으로 이송하는 것 대비 원가가 한 10분의 1로 줍니다. 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유럽의 4개국은 굉장히 앞선 이 재생에너지 수소 분야의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먼 바다의 해상 풍력을 이용한 그린 수소 이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뭐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뭐 새로운 화두라고 할 만한 얘기 혹시 있을까요? 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에너지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같은 추세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의 특징은 수요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데 이 출력 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에 맞춰서. 그래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가 특히 그 단주기 저장, 짧은 시간에 저장을 하는 배터리는 우리가 강국이지 않습니까? 전기 자동차에 이어서 전력 시스템 전체의 전력을 저장하는 부분에 대한민국 배터리, 우리나라 상당히 역량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적용돼야 되시고 또 한 4시간, 10시간 되는 이 장주기는 우리나라가 양수 발전이라는 것을 오래 해왔습니다. 전력이 남아돌 때 저수지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렸다가 전력이 필요하면 그것을 떨어뜨려서 그 낙차로 전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 이 부분도 적극 보급을 해야 되는 게요. 굉장히 저렴하고 저장 장치로서는 또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해서 저는 배터리, 양수발전 이 부분도 많이 보급하고 해외 시장도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 이것도 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너아이디어 김희집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